안녕하세요. 평소 유튜브로 사연을 자주 보다가 저도 얼마 전에 참 추잡스러운 인간들을 만나 파혼을 하게 되어 사연을 한번 보내게 됐습니다. 저는 웨딩홀 기업에서 일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집안 사정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어서 일찌감치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으로 일을 시작하게 된 곳이 웨딩홀이었어요. 밑바닥부터 일을 배우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직책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나름 열심히 살고 있는 도중 20대 후반에 아는 언니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그 당시에는 의사 레지던트 2년 차였는데 딱 봐도 순하고 인상이 좋은 그런 남자였어요. 처음에는 직업이 저랑 너무 차이가 나서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도 있듯이 그 남자는 직업은 생각 없는 사람들이나 그런 거 신경 쓴다면서 자기는 그런 거 신경 전혀 안 쓰고 사람 대 사람으로만 봐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2달 정도 그 남자의 구애를 받은 끝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듯이 결국에는 제 마음도 움직였어요. 저희는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직업은 이제 막 시작한 병아리 새내기 의사였는데 직업상 늘 바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게 늘 잘해주었고 저도 열심히 일하는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는데다가 저 또한 일에 빠져 살았으니까 별 문제되진 않았어요. 다만 주변에 그렇게 많이 알리고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속으로 집안 차이 나는 것도 항상 걸렸었고 괜히 주변에 알렸다가 돈 보고 접근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오해도 사기 싫었거든요. 그냥 조용히 만나고 정말 절친한 친구 한둘에게만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알려주는 정도였죠. 그렇게 교제한 지 2년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저는 계속 열심히 일해서 직급도 차근차근 올렸고 남자친구도 여전히 의사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어요. 레스토랑에서 반지를 주면서 제게 결혼하자고 하는데 정말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생각들에 부딪혀 많은 고민이 들더군요. 남자친구는 그런 제 마음을 다 이해한다는 듯 저를 열심히 설득했습니다. 혼수 많은 거 할 거 없어. 그냥 필요한 살림살이만 하고 집도 신혼집은 작게 시작해서 잘 모아서 천천히 늘려가면 되지. 나도 어느 정도 내 건사할 정도로 벌고 너도 일 안정적으로 잘 하면서 벌고 있잖아. 혹시 어머님 아버님 생활비 걱정되면 나랑 같이 합쳐서 보내드리자. 당시 동생은 제대 후 복학을 한 상태였습니다. 전문대라서 2년이면 졸업이었지만 그래도 학비는 나가니까 자기가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벌고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 장학금을 받아가면서 어찌저찌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안 수입원을 더 늘릴 수가 없는 마당에 제 결혼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승낙하지 못하고 고민해 보겠노라 말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말하지 않고 있던 제 연애 이야기를 부모님께 털어놓았죠. 아빠, 엄마 반응이 예상과는 다르더라고요. 두 분은 우선 기뻐하셨습니다. 엄마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던 애 대학도 못 보내주고 일찍부터 세상 내보내서 얼마나 미안하고 안쓰러웠는데 좋은 남자 잘 만나고 있었다니 엄마가 너무 안심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빠도 제게 미안하고 고맙다고 하시면서 응원한다고 하셨고요.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도 두 분은 긍정적이셨습니다. 다만 아빠가 아빠로서 이런 말하기 부끄럽지만 갖출 거 다 갖춰서 보낼 상황이 못 되는데 네가 상처받을까 봐 그게 걱정이다 라고 하셨죠. 당장 지원해 주실 수 있는 돈은 1,000만 원도 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요. 사실상 거의 없었지만 아빠가 저 안심시키신다고 몇백이라도 말씀하시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저도 모아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남자친구가 혼수나 예단은 크게 안 해도 된다고 거듭 강조해 말하며 저를 안심시켰기 때문에 결혼을 승낙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크게 기뻐하면서 상견례 자리부터 갖자고 추진하게 되었죠. 남자친구 아버지, 그러니까 제 시아버지 되실 분은 예전에 남편이 의대를 졸업한 직후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상견례 자리에는 저와 부모님과 남동생, 남자친구와 시어머니 되실 분까지 이렇게 5명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날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어머님께서는 지금이야 남편 잃고 홀로 살고 계시지만 어쨌든 저보다 넉넉한 집안이고 지금도 돌아가신 남편이 남긴 재산을 가지고 아름아름 의류 관련 일을 하셔서 기본적인 경제력은 탄탄하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의대는 학비도 비싸잖아요. 그런데 걱정 없이 다녔으면 말 다 했죠 뭐. 저도 사귀는 동안 대충은 들어서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기죽지는 않으실까, 내가 결혼하겠다고 밀어붙여서 상처받으시진 않을까 정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상견례 자리는 매끄럽게 흘러갔어요. 어머님께서는 마냥 살갑게 사돈, 사돈 하시는 분은 아니셨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무례하게 굴거나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집안 수준 차이를 두고 뭐라 하진 않으셨습니다. 애들이 다 컸으니 큰 건 알아서 하겠죠 뭐. 결혼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건 사돈께서도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뭐 형편에 문제가 있으니 알아서 잘 조절하실 것 같고요. 그런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제가 생각했던 최악의 상황과는 상당히 다른 분위기였기 때문에 저는 안심되는 마음에 흐지부지 흘려들었어요. 그렇게 그날의 상견례는 잘 마무리가 되는 듯 했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집에 오셔서 생각보다 금전적인 부분 가지고 예민하게 말하는 분은 아니라 좀 놀라기도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내 집이 기우니까 시집가서 더 잘해야지 하는 마음이었어요. 시어머니도 당장 나를 막 예뻐하시지는 못해도 열심히 돈 벌고 잘 살면 더 사이가 좋아지겠지 생각했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일하고 있던 중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나서 한 달하고 일주일이 좀 넘은 때로 기억해요. 남자친구랑 한창 집 알아보고 웨딩드레스 숍을 알아보던 때였죠. 처음 보는 번호여서 받았는데 대뜸 나 민수 엄마야 그러더라고요. 바로 남자친구의 어머니셨죠. 저는 조금 놀랐지만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하고 여쭈었습니다. 우리 둘만 잠깐 만나자. 민수한테는 이야기하지 말고 라고 하시길래 뭔가 심각한 일이 있나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싫다고 하거나 그럴 짬이 있나요? 그냥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하고 말았죠. 그날 퇴근하고 나서 어머니가 오라고 한 카페로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어머니 혼자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는 사뭇 긴장한 상태로 맞은편에 앉았고요. 민수한테 말 안 하고 온 거 맞지? 네, 그럼요. 어머니 그런데 무슨 일 있으세요? 너네 웨딩홀 계약했니? 아니요, 아직이요. 그런데 제가 직원 할인이 돼서 제가 일하는 곳에서 씩하면 예산 아낄 수 있으니까 지금 오빠랑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 대답에 갑자기 어머니 안색이 눈에 띄게 싹 바뀌더군요. 그러더니 차를 한 잔 드시며 중얼거리셨어요. 내가 이렇게 돈 아끼면서 아들 장가 보내려고 키운 게 아닌데. 저는 당황해서 네, 어머니? 혹시 저희 웨딩홀이 마음에 안 드세요? 라고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본인의 말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귀하게 키웠고 애 아빠가 갑자기 일찍 간 이후로 나한테는 남편 역할까지 다 한 아들이야. 아무리 집안 사정을 봐줘도 그렇지. 그렇게 귀한 아들을 너한테 붙여준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이야기하러 왔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상견례 날과는 상반된 태도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겁도 났고요.
그날은 내가 그래도 네 부모님하고는 초면이니까 초면에 대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서 참은 거야. 그래도 내가 그 정도 교양은 있거든. 어머니, 그럼 하시려는 말씀이 너네 결혼 나는 반대야. 다 큰 애들이니까 밀어붙여서 하든 말든 그건 어쩔 수 없겠지만 결혼해도 나한테 며느리 취급받을 생각 하지도 마라. 정말 이런 걸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저희 집 사정 잘 알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잘할게요. 저희 집이 가난해진 게 저랑 저희 가족 잘못은 아니잖아요. 저희 부모님 열심히 사셨어요. 다만 사정? 예. 사정 따지다가는 세상 노숙자들 데리고 방송국도 차릴 판이야. 다행히 식장 계약은 안 했다고 하니까 더 늦기 전에 여기서 접어. 어머니, 제발요. 제가 잘할게요. 돈도 잘 모으고 있어요. 잘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저는 필사적으로 어머니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몇 번을 더 안 된다고 하시다가 제가 더더욱 절박하게 말하니까 갑자기 묘한 미소를 띠며 말하시더라고요. 그래, 너도 보니까 내 아들한테 진심인 것 같긴 하네. 그럼 이건 어떠니? 지금 해오지 못한 거 내가 할부로 받는 셈 칠게. 결혼하고 나서 나한테 뭘 얼마씩 용돈으로 보내는 걸로 하면 되겠다. 한 200? 그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네? 200이요? 아, 물론 나도 양심 없는 사람은 아니야. 애 낳으면 안 보내도 돼. 지금도 월급의 일부를 저희 집 생활비로 보태고 남동생 학비도 일부 주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 월 200이면 제게는 너무나도 큰 돈이었습니다. 마치 사채업자 앞에 있는 것 마냥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어머니, 제게 200은 무리예요. 저희 부모님하고 동생 학비까지 해도 너는 얘가 보면 참 뻔뻔하다. 내가 그거 모를 줄 알았니? 내 아들이 힘들게 번 돈까지 결혼하고 나면 사돈집으로 나갈 생각하니까 내 억장이 얼마나 무너지든지 그러면서 결혼할 때 예의에 맞는 혼수나 예단은 빼겠다고 하지. 내가 그래도 참고 사정 고려해서 이렇게 해주겠다는 건데 지금 그것도 불만이라는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자친구가 결혼 후에는 자기도 저희 부모님께 생활비 같이 드리겠다고 한 적은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어머니께도 했었나 봐요. 제게는 자기가 잘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보아하니 잘은커녕 근처에도 못 간 것 같았습니다. 암튼 그렇게 알아듣고 난 이만 간다. 사실 내가 우리 아들 장가 보내려고 생각한 예산이면 월 300 정도 잡아야 되는데 그래도 너도 나름 직장인이니까 내가 봐준 거야. 그럼 연락해. 그렇게 어머니는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자리를 뜨셨고 저는 그날 이후로 몇 날 며칠을 밤에 몰래 울었어요. 남자친구에게 말해볼까 생각도 했지만 역효과가 될 것 같아 그냥 참았네요. 그러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파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결혼은 진행할 수 없다는 게 제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부모님께 말하는 게 걸리더라고요. 딸 시집 간다고 엄청 좋아하셨는데 제가 천하제일 불효녀가 되는 것 같았거든요. 남자친구에게 말하는 것도 걱정이었고요. 그래서 한동안 직장일에 미쳐서 살려고 했습니다. 동료들 야근도 다 떠안으면서 일했고 결혼 준비를 진행하려는 남자친구에게도 일 핑계를 대며 미루었고요. 그렇게 시간이 한 달, 2달 흘러갔고 그 사이에 저는 어머니에게서 수시로 아직 결정 안 했니? 하는 연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저랑 고교 시절부터 절친했고 20살에 같이 취업해서 지금은 같은 계열 웨딩홀의 다른 지역 지점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였었죠. 진짜 미치겠어. 그 영상들을 어떻게 다 돌려보고
내가 찾더라도 그 아줌마를 어떻게 또 찾을 건데? 친구의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자기가 일하는 곳 연회장에서 얼마 전에 잔치가 있었다고 해요. 무슨 대학교 동문회였는데 모이신 대학 동문이라는 분들이 다 저희 부모님보다 몇 살 위인 연배의 어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 부부인 줄 알았던 두 분이 사실은 불륜 관계였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친구네 직장에 남자 고객의 부인과 딸이 찾아와서 그 불륜 연놈들을 가만 안 둘 거라고 하면서 당장 증거물을 달라고 CCTV를 돌려서 영상을 달라고 했대요. 그 고객이 꽤나 있는 집 사모님이었는지 친구가 결국 지난 시간들의 영상들을 다 찾아서 추려야 하게 됐다고 하네요. 남자친구의 연락을 피할 핑계가 필요했던 저는 도와주겠다고 하고 친구 집으로 가서 함께 영상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한 3시간 가까이 찾았거든요. 그러다가 친구가 저기 있다. 대학교 동문회 현수막. 이러고 외쳤어요. 그 날짜에 그 시간을 기준으로 앞뒤 2시간 정도 영상들을 돌려보았습니다. 그러다 친구가 어머머머, 요즘 어르신들 우리한테 잔소리하면 안 되겠네. 저렇게 공개적으로 하더라고요. 보니까 화면 속에서 남녀 어른 두 분이 찐하게 있었어요. 주변에서는 환호를 하고요. 친구가 이거 따면 되겠다. 수고했어. 너무 고마워. 하고 영상을 옮기려고 하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화면 속 그 여자의 모습은 바로 제 시어머니 되실 분이었거든요. 친구가 USB를 찾는 사이 몇 번을 다시 돌려봐도 제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순간 직감했어요. 이게 저를 잡아줄 동아줄과도 같다는 것을요. 저는 그 영상을 친구 USB에 대신 옮겨주겠다고 하며 제 이메일로도 전송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제는 제가 빠르게 움직여야 했죠. 저희 부모님과 남자친구에게 연락해서 결혼 전에 좀 더 친해지고 싶어서 식당을 잡았으니까 식사하자고 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연락해서 마음을 정했고 가족들 앞에서 확실히 말해두고 싶으니까 식사하시자고 했고요. 당연히 모두 오겠다고 했습니다. 당일날 제가 큰 마음 먹고 잡은 고급 한식당 룸에 모두 모였습니다. 제 남동생까지도요. 그리고 음식들을 맛있게 먹고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입을 열었어요. 식사 어느 정도 하신 것 같으니까 제가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괜찮으시겠죠? 제 말에 모두가 의아해 하더군요. 아빠가 말해보라고 하셔서 말을 이었습니다. 저 파혼하려고요. 오빠 미안. 나 이딴 결혼 못해. 예상하셨듯이 뒤집어졌습니다. 엄마는 대체 무슨 일이냐고 하시고 동생은 누나 왜 그래 그러고 남자친구는 갑자기 무슨 소리냐며 당황하고 어머니도 당황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니가 제게 했던 제안을 모두 말했습니다. 아빠 얼굴이 차갑게 굳은 걸 보며 너무도 죄송했어요. 남자친구는 당황해서 장인어른 그게 하고 더듬거리고요. 아니 그래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가 마음을 써준 거예요. 한꺼번에 못하는 거 천천히 살면서 갚으라는 건데 뭐가 문제야 진짜? 뻔뻔한 어머니 태도에 엄마는 기가 막혀 하시고 동생 얼굴도 붉어졌어요. 아빠는 내 딸 이런 집에 시집 못 보낸다 라고 하시며 일어나시려는데 제가 붙잡았습니다. 아직 할 말이 남았으니까요. 아빠 걱정 마세요. 저 어차피 그거 아니었어도 시집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빠 딸내미 하마터면 불륜녀 며느리 될 뻔했지 뭐야? 그렇게 말하고 저는 준비해온 노트북을 꺼내서 영상을 재생시켰습니다. 그 영상을 본 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어요. 엄마는 영상 속 입맞춤에 이게 무슨 망측한 광경이야 하는 얼굴을 하시다가 어머니 얼굴을 확인하고 눈이 휘둥그레지셨어요. 뭐야? 이거 엄마야? 이 아저씨는 누구야?
저는 제가 이 영상을 발견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습니다. 이제 남자친구랑 어머니 얼굴이 시뻘개졌더라고요. 오빠, 내가 말한 대로야. 이 아저씨 엄연히 와이프 있는 유부남인데 어머니가 그동안 애인으로 찰싹 붙어 계셨나 봐. 내 친구 말로는 저 아저씨 부인이 이혼 소송하려고 열심히 증거 찾아다니셨다고 하는데 변호사 좋은 사람 써야 조금이라도 돈 덜 깨질 것 같더라. 엄마, 진짜야? 엄마가 유부남 만나고 다녔어? 언제부터야?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부터야? 그게 사실 엄마 예전 동네 친구인데 우연히 만나서 어머니는 횡설수설 하시면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웃긴 게 그러면서도 저는 째려보시려고 하시고요. 어머니, 제가 그래도 일찌감치 똥 피하게 돼서 그거에 대한 보답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고소장 곧 받으실 것 같은데 마음의 준비는 하셔야죠. 오빠, 어머니 잘 챙겨드려. 바쁜 건 알지만 법정은 꼭 같이 가드리면 좋겠다. 아빠는 말없이 그 영상을 보시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화내려는 남동생을 진정시키시며 제 손을 잡아 일으키셨죠. 제가 못나고 능력이 없어서 애들 공부도 많이 못 시키고 못 먹이면서 키웠습니다만 그쪽같이 더러운 인성 가진 집안 사람으로 만들 정도로 바닥에서 키우진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 당장이라도 화를 내고 싶지만 보아하니 앞날이 힘드실 것 같으니 저는 여기서 참아드리지요. 여보, 가자. 너는 누나 노트북이랑 가방 챙겨서 들고 나오고 우리 딸은 할 말 더 있으면 마저 하고 얼른 나와. 그렇게 저희 가족은 나갔습니다. 저는 제 손을 붙잡는 남자친구에게 말했어요. 오빠, 앞으로 잘해봐. 어머니 잘 챙겨드리고. 나 그 제안 듣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지 몰라. 그런데 이제 다 정리했어. 애초에 오빠가 말한 대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머니한테 잘 봐달라고 애원한 게 참 후회스럽긴 하지만 어쩌겠어. 앞으로 잘해봐. 그렇게 저는 가족들과 집으로 돌아왔고 한동안 남자친구는 절 찾아오고 직장에도 찾아오며 빌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쳐냈고 회사에까지 오면 신고하겠다고 으름장도 놓았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그런 제안한 줄 몰랐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제발 결혼 깨는 건. 오빠, 아직도 모르겠어? 내가 말했잖아. 그 제안이 아니더라도 내가 돈이 차고 넘치더라도 나는 그 불륜녀 며느리 하기 싫다니까? 난 내 일만으로도 바쁜데 복잡한 가족사 있는 집안 들어가서 시간 뺏기기 싫어. 뭐 자기 행실도 더러우면서 나한테 집안 들먹이며 그딴 말한 것도 짜증나고. 난 진작에 파혼하기로 마음 먹었었어. 우리 부모님한테 불효할까봐 어떻게 말할지 고민하고 있었을 뿐이야. 그 타이밍에 딱 맞게 그 영상을 보게 된 거고. 그러니까 오빠도 미련 버리고 다른 여자 만나. 그런데 한 2주 정도 있다가 오지 않더라고요. 이유는 금방 알았어요. 친구에게서 연락을 받았거든요. 야야, 우리 저번에 봤던 그 CCTV 속 아저씨 부인이 결국 고소했대. 들어보니까 원래 바람기 있었다고 하더라. 다른 여자들 만난 증거들도 갖고 있었는데 더 모일 때까지 기다린 거지. 그때 우리 식장 와서 화낸 것도 사실 익숙한 일이라 크게 화나지도 않았었대. 그냥 영상 얻으려고 그런 거고 영상 받고 다음 날에 우리 찾아와서 과일 주면서 고맙다고까지 하더라. 진짜 웃겨. 저는 이때다 싶어 전화번호도 바꿔버렸어요. 회사에는 한 번 더 남자친구가 찾아오면 신고하라고 말을 해두었고 그 후로 소식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지금은 일 잘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예전 일이지만 그래도 결혼할 뻔한 일이라서 아직도 간간히 생각이 나네요. 아무래도 결혼식장에서 일하니까 그런가 봐요. 그래도 걸을 사람 일찍 걸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만약에 결혼했으면 신혼 시작하자마자 아마도 법정 드나들었을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도 힘든 일 겪으시더라도 힘내시고
세상에 더 좋은 사람들 많으니까 저 같은 일을 겪으셔도 너무 기죽지 말고 지내시고요. 감사합니다.